안녕하세요. 카예행 고울침 안호행기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오늘 25일입니다. 25일,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빠져나가는 날이고. 그리고 정치면을 이렇게 보면은 참 거시기합니다. 원래 정치란 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맨 기사 보면 상대방 헐뜯는이라고, 상대방 단점이 약점, 그걸 찾기에 혈안이 된 것 같아요.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이상한 말이다. 어쩌다. 중국이 딥시크인지, 반도체 기술이 우리를 추월했다, 따라온다, 이런 얘기 있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패싱하고, 이런 엄청난 시국에 참, 정치인들이 정책을 개발 안 하면 누가 만들어? 우리가 만들어? 정말 과거에 묶여있고 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지 자기가 운이 좋아서 안 털릴 뿐이지 털면 참 다 나오겠죠. 제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 만나서 드려야 돼요. 서로 내 말만 하려니까 이게 안 풀리는 겁니다. 먼저 같은 국민이니까 그걸 그냥 실컷 한번 들어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정치 얘기라고 까먹었네. 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아, 저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꼭 하는 게 뭐냐면은 매일같이 고객분들에게 글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써가지고 올리는데, 어제도 제가 저 같은 68년생 그 음식점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구인데, 야, 내 유튜브 구독을 했어요, 걔가. 좋아요 좀 몇 개 누르자 하니까 그냥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사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냥 사회 친구가 핸드폰 달라면 주기 쉽지 않습니다. 흔쾌히 걔가 저를 줘요. 왜 주냐면은 제가 매일같이 글을 올리는 걸 걔가 봐요. 사실 제 글 안 보는 사람이 손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생각보다도 진짜 고전 있고 유튜브 강의 들어서 엑기스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고, 어디에 전철이 들어온다, 어디에 다리가 놓인다, 이런 금리가 인상된다, 이런 얘기 다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 읽는데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읽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를 이렇게 자주 하고,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자주 하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하고, 한 번도 연락 없다가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면은, 말 결과는 누구나 다 아시겠죠. 특히 영업하는 분들은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셔야 돼요. 직접 쓴 글을. 그 뻔한 이모티콘 징글징글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책을 찢어가지고 갖고 다녀요. 제가 뚜벅이라 무거워가지고. 근데 읽을 때마다, 이게 지금 낙서 보이시죠? 낙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제가 메모를 합니다. 여기다 계속 메모를 해요. 야, 이건 보여줘야 돼, 이거. 적나라하다, 적나라해. 제 유튜브니까. 예. 제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2시간 9분짜리 강의를 어제도 모처럼 들었어요. 진짜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 좀 있으면 그거 다 외울 것 같아. 근데 들을 때마다 모르는 걸 깨달아요. 그 2시간 9분짜리 강의는 1000번은 들어야 될 거예요. 또 나옵니다. 김득신님의 10만 3천 번을 읽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
이 누더기가 되듯이, 옛날에는 조선시대 김덕신님인데, 조선시대는 책도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버킷리스트가 모든 책을, 안 읽은 책 읽어보고 싶다고. 그 정도로 사실 책이 재밌어요. 저도 누가 뭐 혼자 사는데 책 읽으라고 안 해요. 근데 왜 재밌냐? 깨달아가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내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됐구나. 나만 말하면 안 되는 거. 이걸 깨닫거든. 아까도 제 20년 지기 미용실에서 몇 시간 있다 왔어요. 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배워야 된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인간관계,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 말투, 어떻게 말을 하고 다 나와 있거든. 그러면 다 거기 따라만 하면 되거든. 공짜잖아요, 거의. 여보세요? 예,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좀 이따 마무리하고 이제 좋아요 눌러달라고 전화 드릴게요. 제발 좀, 이렇게, 어떻게 절묘한 타이밍에 전화를 해서 방해하십니까? 내일 서구청 갑니다. 아, 공기청정기 하나 렌탈 하세요, 고객님. 뭐라고요? 아, 얘는 전화 참 해놓고 도움이 안 돼. 공기청정기 렌탈 안 하면, 저번에 정수기 렌탈 했어요. 제가 만난 지가 20대부터 만났어요. 30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옵니다. 음, 까먹었어, 지금. 뭔 얘기다 까먹었지? 계속해서 반복. 저는 책을 읽다가 반복, 연습, 훈련 이런 얘기 나오면 꼭 색칠합니다. 반복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반복에서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 자녀가 만약에 있다면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그 책만 보라고 싶어. 그 책만.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학교 때 공부해서 학교 뭐 수학에서 국어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안 알려줍니다. 좀 도덕에서는 좀 알려줄까? 학교에서 배운 것은 사회생활하고 아무 관계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배운 줄 알고 20대 이후에 책을 안 봐요. 인문학이면 뭐는 안 보니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튜브 강의만 들어도 인간관계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입 다물면 돼. 들어주면 돼. 그럼 인간관계 편해요. 그리고 빈배. 내가 좀 비우면 됩니다. 내 마음을, 욕심을 좀 비우면 돼요. 이게 지금 왜 이 모양이냐면 나라가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끝없는 욕심. 그릇은 이만한데 욕심은 이만하면 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욕심. 오만이죠. 내가 잘났어. 이런 오만. 이청득심인데 들어야 마음은 얻는데 반대로 하니 듣진 않고. 귀가 두 개잖아요. 입은 하나,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녕 헷갈리네. 그러니까 이제 잘 듣고 잘 보란 얘기인데 입은 하나니까 그래서 입이 하나인데 당연히 아시겠죠? 제가 한 얘기 아니라는 것을. 침묵으로 코칭하라. 기업에서 요청을 받고 찾아가 보면 10중 8구 이미 컨설턴트에게 자문을 받은 후다. 다시 말해 이미 엄청나게 많은 말을 들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컨설턴트하고 코치는 다릅니다. 코치가 한 단계 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러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의 귀에는 이미 피가 나 있을 것이다. 몇 번 한 얘기입니다. 이미 귀에 피나게 어디서 듣고 왔어. 근데 내가 영업사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부모라고 해서 내 말만 또 해야 돼. 그럼 수술해야 돼. 찢어져가지고. 이미 피가 났는데.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지혜. 이건 지혜입니다. 컨설턴트. 코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사람이 말합니다. 직원 50명을 해고하고 원가 절감에 힘써야 합니다. 사장. 하지만 우리는 가족 기업입니다. 다들 2대, 3대째 일하는 직원들이에요. 그들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잘난 척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1년을 못 버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컨설턴트가 사장한테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문한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겠죠. 사장은 컨설턴트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써준 서류를 책상 서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해고 안 해요. 1년 후 실제로 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제 기업가, 사장은 컨설턴트가 아니고 코치를 부릅니다. 한 단계 더 위에 사람을 불러요. 코치가 말해요. 왜 해고를 안 하셨어요? 사장한테. 사장이 우리 직원들 대부분 3대째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코치가 옛날에 컨설턴트는 그래도 해고하라 했잖아요. 근데 코치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렇군요. 해고는 안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가족 같은 사람인데. 근데 코치는 여기서 말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회사를 구할 생각이세요? 물음표가 나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한테. 자기가 뭐, 어떻게, 컨설턴트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시켰어. 잘난 체인데, 더 뛰어난 코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해고 안 하면 답이 없는데, 그럼 망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이 질문에 사장은 고민을 시작한다. 이게 우리가 누구 만날 때, 나에게 촌철살인이 맞나? 그런 핵심적인 질문을 해드리는 사람을 만나야 돼. 상상도 못한 질문을 해드리는 사람을 만나면 은인이 됩니다. 내가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질문. 만약 컨설턴트라면 이때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만약 컨설턴트는 여기서 하수입니다. 하수라면은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다. 가족 기업이라는 회사 특성에 맞지 않아 10중 8구 사장이 채택하지 않을 제안들을 말이다. 아까 컨설턴트가 준 거 그냥 책상에다 처박아 놨더니. 반면 코치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그리고 또 기다린다. 사장과 함께 입을 다문다. 입을 다문다. 물론 훌륭한 코치인 경우에만 그렇다. 대부분의 수다쟁이 코치는 기다리는 것을 버거워한다. 우리 스타벅스 가봐요. 그냥 아우 침묵이 어딨어. 막 시장 장터야. 거기에서 내가 침묵할 때 군계 일하게 되는 거지. 군계 일하게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러나 만약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침묵으로부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나온다. 100% 실행할 수 있는 아마추어의 50%짜리 해결책이 50%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100%짜리 해결책보다 낫다. 이게 실행이 중요한 거라 이거예요. 해결책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맞춰야 한다. 문제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반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제 그 기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안타깝게도 사장은 회사를 구할 만한 비책을 찾지 못했다. 예, 그렇지. 하루아침에 그게 문제가 풀리기 쉽지 않죠. 제 문제도 카이엔골치면 안 오는지 안기수도 계속 어렵지만은 하루아침에 지금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버티면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웰스 렌탈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왜 하냐면은 당장은 돈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크게. 근데 편해요. 우리는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다 사람이 귀찮아요. 피곤합니다. 우리가 강의할 때도 초등학생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쉬운 말을 써야 돼요. 괜히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상대가 초등학생을 생각하고 쉽게 풀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교원 웰스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야, 정수기 하나 렌탈해. 아까 그 친구 정수기 렌탈했습니다. 뭐 비대 렌탈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 정수기가 뭔지, 비대가 뭔지, 그리고 렌탈이 뭔지 알아듣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이 교원 웰스 렌탈 사업을 같이 하실 분을 제가 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괜히 어려운 일 하지 마세요. 자, 사장이 이제 안타깝게도 못 구했어요, 방법을. 근데 그러자 코치가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끼시기에 회사의 최대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치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강점도 있을 것이냐? 있냐? 옹알이 하지 마. 회사의 최대 강점이 뭐세요? 물어봤습니다. 사장이, 글쎄요. 역시 직원들이 3대째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게 강점 같은데, 코치? 그럼 3대째 일해서 좋은 점이 뭔가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거 핵심 질문이에요. 사장한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장이 3대째 이러니까 진짜 가족처럼 친하지요. 코치가 가족처럼 친하다는 걸 갖다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합니다. 뒤집어 생각하면요. 사장이 뭐 직원들도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하겠지요. 사장이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3대째 하니까. 그러면 사장만 생각하냐? 직원들도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를 위한 일이라면 손발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까요? 그렇지. 자기 가족 일인데 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어, 어? 휴지가 떨어졌어요. 밖에 나갔다 왔더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사이에 관계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코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사장의 머릿속에 뭔가가 떠올랐음을 눈치챈 것이다. 근데 사장도 내가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직원들도 회사를 가족처럼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그 회사를 위해서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치가 사장 말 딱 끝나고 아마추어 같은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사장이 멍 생각하다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 사장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술을 한 잔씩 깔아주며 말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회사는 망할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모두 회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짜내기 시작했고, 자발적으로 한동안 연봉을 삭감했으며, 또 자발적으로 영업사원이 되어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다. 그렇게 기업은 기사회생했다. 나오는 겁니다. 침묵은 폭발적인 아이디어의 재료다. 나는 세미나에서 침묵을 통해 아이디어를 폭발시키는 방법을 전수하기도 한다. 사실은 그냥 침묵을 전파했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폭발했다는 고백이 자주 나오는 것이다. 이런 폭발적인 아이디어는 다른 말로 창의력,
또는 직관이라 부른다. 평가나 비판을 배제한 침묵을 통해서만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마 샤워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그토록 떠들어대느라 바빴던 입이 잠시나마 닫히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저도 샤워할 때 그 고객한테 보낼 글이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멈추고 핸드폰 메모할 때 많아요. 침묵은 인간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둔다. 이 훈련까지 마치면, 이거 중요한 훈련해야 돼요. 훈련.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말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근데 말 많아서 저 사람 인기 있어. 말 많아서 매력적.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저 사람은 참 조용해. 참 매력 있어. 점잖아. 점잖은 사람이 말 많은 사람 없겠죠. 이걸 갖다 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책을 안 봐도 떠올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 바쁘대. 예. 평소 남편이 말없이 있으면 불안했고 그래서 계속 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정막이 어색하기는커녕 오히려 즐겁기까지 해요. 남편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돼서 만족스러운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의 새로운 면도 발견했고요.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다. 어색한 침묵이 싫어 억지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아도 될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도달한다. 페트라는 나의 충고를 받아들여 엄마의 말에 절대 대꾸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하기로 결심했다. 질문과 침묵. 엄마하고 딸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딸이 말합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왜 그렇게 두꺼운 스웨터를 입었어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야, 네가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그렇게 말하면 딸 입장에서는 받아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딸이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야, 네가 언제부터 나에 관심 많았어? 그럼 딸도 이제 뭘 내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꾹 참은 거야. 엄마가 네가 언제부터 나에 관심 많았어? 침묵. 딸이 말합니다. 질케 언니가 저번 생신 때 사준 스웨터 아니에요? 그 이제 옷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엄마가 비꼬는 말투로 참 기억력도 좋으셔. 비꼬듯이. 딸이 말합니다.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으려나 질케 언니 보고 싶어요. 엄마? 당연하지 뭐 그런 걸 물어봐. 딸이 물어봅니다. 딸이 또 엄마한테 물어봐요. 나도 언니 보고 싶은데 언니 어떤 모습이 제일 보고 싶어요? 이 엄마가 웃는 모습이 제일 보고 싶지 명랑한 아이잖니. 그럼 딸이 이제 앞에 엄마한테 그럼 나는 명랑하지 않아요? 나는 명랑하지 않아서 싫어?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가 뭐 칭찬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왜 잠깐 멈추면 우리 칭찬이 너무 어색합니다. 그런 거 아니야. 넌 항상 이성적이었지. 딸 네가 없었으면은 아빠 돌아가시고 내가 그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겠니? 마음속으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어. 눈물과 포옹의 화해의식 같은 건 없었지만 딸은 이렇게 말했다. 10년 만에 싸우지 않고 끝난 첫 대화였어요. 단 두 가지 도구, 질문과 침묵만으로 이루어낸 아름다운 성공이었다. 갖고 다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메모를 해놨는데 예쁩니다. 사실 유튜브를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지? 제가 아직 컨셉을 못 잡아서 그래요. 아까 누나 만났어요.
보니까 누나 핸드폰 내 거 좋아요 눌렀으니까 안 눌렀대. 좀 눌러.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 누르지. 참, 그렇습니다. 이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오면은, 인간의 순수한 기쁨은 타인이 망해야 된대요. 독일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만 타인에게 유튜브 구독 눌러주고, 타인에게 돈 안 들이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문자 올리고, 안부 전화하고, 용건 없이 하는 거. 내가 이게, 눈꽃만큼만 잘해도 바로 튑니다. 바로 돋보여요. 정말이에요. 다들 욕심, 그냥, 왜 바빠? 욕심 때문에 바쁜 거지.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요. 무계획이 상팔자예요. 무계획이. 너무 계획, 1단계 계획만 세우는 게 상팔자입니다. 1단계 끝나자마자 2단계, 3단계. 그러니 늘 바쁘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그냥 암세포를 키우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강의가 들어가야 돼요. 인문학 강의가 들어가고, 더 좋은 건 책을 쓰고 그 책을 베끼는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암에 걸리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거기서, 아, 해석을 잘하고, 쉬어가라는 하늘에 계시구나. 편안하게 마음 먹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책을 안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타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저번에 일요일날 엊그제 가니까 알라딘에 무지 그 부모 어린이와 같이 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구나. 남의 험담하는 정치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100번 낫구나. 왜 책을 사러 왔다는 얘기는 아주 겸손한 행위거든요.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아. 호기심이 많아. 겸손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벌어서 운동만 열심히 하고 마음의 수양을 배우려면은 좀 참 헛된 인생을 사는 거지. 자기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돈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 100억, 1000억 가져도 행복할 수 없어요. 재벌도 자살하잖아요. 저는 이게 마음의, 돈보다 같이 중요해. 돈도 중요하고 마음 수양도 이게 비율이 5대5로 같이 가야지. 때로는 어느 사람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왜냐면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지금 멈춰도 평생 쓸 돈 있는 사람 무지개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저한테는. 6개 산 사람도 있고, 2개, 3개 산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데 살 수 없잖아요. 그거 사기 전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도 열심히 정신 없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뭐 제 유튜브를 제 유튜브 그래도 책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은 대박 나요. 그분들이 인문학 강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런 거, 유혹의 기술, 2시간 40 몇 분짜리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재밌게 들는 그 경지에 오르면은 그 양반들은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 될 거예요. 저 2시간 9분짜리, 2시간 40분짜리 재밌게 듣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 유튜브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어느 정도 인내가 필요해요. 그 만족지연이라고 그러나 만족지연. 당장 놀고 싶은데 내가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만족하는 그 놀이를 좀 자제한다. 당장 놀고 싶지만은
내 건강을 위해서 인문학 고전을 본다. 책을 보는 것은 지혜도 생기고 건강도 돼요. 왜냐면 타인을 미워하지 않게 되거든. 우리가 아픈 것은 타인하고 경쟁하고 타인을 미워해서 아픈 거예요. 그게 왜 무섭냐면은 매일같이 미워하고 경쟁하잖아요. 그게 매일같이 반복되게 그걸 하니까 어느 한계에 오면은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놔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만 내려놔도 어, 참 200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은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더 벌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따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점수를 보면은 한 이제 60점 줘요. 아직도 멀었어요, 사실. 오늘도 제가 어느 누나 만나서 무슨 뭐 이렇게 코인 비슷한 걸 해주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약간 화를 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반성을 해요. 아까 그 자리에서 반성해요, 속으로. 지금도 다시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반성하다 보면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부처나 예수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유튜브니까. 어느 누구도 뭐 장자든 노자든 뭐 소크라테스든 니체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봐요. 다 그 마음에 수련을 해서 그런 거지. 소크라테스가 돈 많이 벌어서 지금까지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23세기 전이라니까 뭐 2300년 전이야. 그 사람이 지금도 우리한테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노자, 장자, 돈 많아서 지금까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훈련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 대본 없어요. 아까 책 읽는 건 책 보고 뭐 항상 제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 책 내용 하는 게 더 고객분들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안 해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은데 바람 불어서 추워요, 사실은. 내일부터는, 교원 웰스를, 렌탈 비즈니스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고, 일단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도 많아요. 뭐, 세금, 뭐, 아유, 꼭 갚아야 돼요, 빠른 시간에. 야수성을 찾아가지고, 빡세게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분, 제가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일할 분 찾고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주로 인천 부천에 삽니다. 음, 뭐 교원이 동네 뭐 기업도 아니고 전국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을 알고 있어요. 어디 가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을침 아농행기 양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